세상의 모든 감동은 누군가의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인생학교입니다. 국경을 넘어 펼쳐지는 진짜 이야기들. 라디오처럼 오디오북처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장면은 일부 각색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함을 우리는 오늘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사연은 전쟁과 무기를 넘어서 사람을 통해 진짜 군대의 본질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던 따뜻한 가치를 함께 만나보시겠어요? 무기를 보러 갔습니다. 정확히는 성능을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17년을 근무한 전술 분석관입니다. 제 일은 차가웠습니다. 포신의 길이, 장갑의 강도, 반응 속도, 모든 걸 숫자로만 판단해왔습니다. 전투란 냉혹한 계산 위에 있는 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은 언제나 저에게는 불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럽 방산의 전통과 비교될 수 있을까 싶었죠. 그 판단은 아주 빠르게 뒤집혔습니다. K2 전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민했고 K9 자주포는 멀리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FA-50은 공중에서 임무를 실시간으로 전환하며 전술적 유연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운용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을 무너뜨린 건 전차도 자주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끼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소장이 저를 식사 장소로 안내했을 때 저는 예의상 따라갔습니다. 그저 대충 먹는 간단한 식사라 생각했죠. 하지만 식당 입구에서 병사들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 하나 떠들지 않았고 모두가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손을 씻고 조용히 식판을 들고 말없이 움직이는 모습. 식판 위에는 김치볶음밥과 순두부찌개, 3가지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기의 스펙만을 바꿔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에 담긴 진심이 사기를 만들고 전투력을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17년간의 제 일과 시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총보다 강한 것은 식판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결국 울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슈타이너. 독일 출신의 전술 분석관으로 나토에서 17년간 무기 체계를 분석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은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냉철해야 살아남고 효율적이어야 이길 수 있는 곳. 감정은 종종 생존을 위협하는 방해물로 취급되죠. 그런 제가 2024년 여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감정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총이 아니라 밥 한 끼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질서와 속도에 먼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절제하며 그저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포천에 위치한 한국군 훈련장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보유한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K2 전차는 55톤이 넘는 강철 덩어리임에도 진흙탕과 험지를 경주차처럼 돌파했습니다. K9 자주포는 30km 떨어진 목표를 단 한 번에 명중시켰고 FA-50은 구름 아래를 날며 실시간으로 명령을 수신하고 임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 그들의 시스템은 훈련이 아니라 현실 전장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성능은 제게 있어 예상 가능한 감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한국군 소장이 저를 식사 장소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호텔 식사나 고급 식당을 예상했죠. 하지만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부대 식당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VIP 대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유럽의 군식당이란 그저 연료 보급소 같은 느낌입니다. 기계처럼 빨리 먹고 움직이는 장소. 맛은 기대하지 않죠. 그런데 그곳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장난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식판을 들고 스스로 손을 씻고 묵묵히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율 무력감이 아닌 집중. 그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전투전이 의식 같았습니다. 식판 위에 놓인 건 김치볶음밥, 순두부찌개, 그리고 3가지 색깔의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각각의 칸에 음식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식판을 내려다보며 이게 단지 음식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양사를 따로 만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투는 근육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시작돼요. 장병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녀는 하루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고 계절과 훈련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까지 모두 반영해 식단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아니라 전투력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병이 제대로 먹고 회복하지 못하면 탄약보다 먼저 소진되는 건 정신입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펴고 처음으로 군대에서 밥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건 전투의 앞단이자 사기를 만드는 비밀 병기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몇몇 병사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병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가 진심이면 훈련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가 뚝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분석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기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기뿐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식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놓인 밥 한 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철학.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의 무기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군대 운영 방식과 사람을 위한 철학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보러 왔다가 사람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부끄럽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고서에는 무기 성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울린 건 차가운 철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정확도도 FA-51 기동성도 분명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남은 건 식판 위에 놓인 순두부찌개의 김이었습니다. 그 한 끼가 전술보다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건 보고서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략은 식판 위에 있었으니까요. 국방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장성들과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제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었고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저의 보고서도 검토 대상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K2 전차의 사격 시연 사진, 두 번째는 K9 자주포의 포격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는 조용히 한 장의 식판 사진을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장성은 작게 웃었고 한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대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무기의 성능을 넘어 운용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총보다 강한 식판에서 시작됩니다. 훈련은 체력으로 하지만 지속성은 회복력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회복력은 식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장성 중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우리는 지금까지 무기만 보고 있었지. 사람은 늘 뒷전이었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회의는 장비 도입이 아닌 생각의 전환을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달 후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50억 유로 규모의 방산협력 계약이었죠. 그 계약서 안에는 K2, K9, FA50뿐 아니라 군급식 시스템 전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왜 시판이 포함됐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의 사기는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철학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대 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도입됐고 병사들은 조용히 줄을 서고 식사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식판을 정리합니다. 예전엔 소리 지르던 식당이 이젠 하나의 의식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엔 존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양사를 파견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칼로리가 아닌 회복력을 기준으로 식단을 짭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기본. 계절에 맞춘 면역력 강화 식단. 훈련 강도에 따른 항산화 식재료. 심지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한 메뉴까지 반영됩니다. 병사들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한 병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요. 식사 시간이에요. 뭔가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기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총이 군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진심이 담긴 식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사무실 벽에 그 식판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닌 군대 철학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군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단지 무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군대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17년간 저는 나토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전차와 포탄, 무기 체계와 훈련 매뉴얼을 분석해왔습니다. 기록에 남는 건 늘 숫자였죠. 사거리, 반응 속도, 장갑의 두께. 그 수치 속에서만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총도 전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조용한 식탁 앞에서 뜨거운 순두부찌개를 떠먹는 병사들을 보았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그 한 끼에 담긴 정성과 배려, 그리고 질서 있는 그들의 태도는 그 어떤 전략보다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곳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설계하고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슬로바키아로 돌아온 뒤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어색해했습니다. 병사들도 지휘관들도 식사의 철학을 담는다는 것이 생소했죠. 하지만 한 발, 또 한 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부대 식당엔 스테인리스 식판이 놓이고 줄을 서서 음식을 받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지만 병사들은 알아서 질서를 지킵니다. 자신의 식판을 스스로 닫고 감사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 영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칼로리가 아닌 회복력을 기준으로 식단을 짭니다. 전투에 필요한 건 단지 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음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던 눈빛은 조금 더 생기를 띄었고 밥 한 끼에도 진심을 느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식사 시간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을 얘기했지만 전쟁의 전선은 어쩌면 병사의 마음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진짜 전투는 총구 앞이 아니라 식판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을 위한 군대, 사람을 남기는 시스템. 그것이 한국이 가르쳐준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완벽하지도 빠르지도 않겠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변화는 분명히 다른 내일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고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건 국경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에 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감동이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군대의 변화는 아직 작지만 분명히 시작된 변화입니다. 사람을 잊지 않는 군대, 식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전투력, 총보다 따뜻한 철학,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이야기는 더 멀리, 더 깊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5070 인생학교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오늘 같은 진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묻습니다. 총으로 지킬 것인가? 마음으로 남을 것인가? 지금 구독해주세요. 이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변화가 됩니다.